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월요병으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증시에서도 월요병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어로는 바로 블랙 먼데이. 즉 시장이 과도한 쏠림이나 급락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게 지난 150년간 미국 증시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날짜가 공교롭게도 전부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블랙 먼데이라고 지칭할 만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낙폭을 줄여내고 개인의 유동성으로 지수를 잘 받쳐줬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많이들 걱정되고 고민되시다면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와 그 안에 담긴 강의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강의 후반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가셔서요.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은 어떻게 월요병 앓고 계신가요? 이제 거의 뭐 극복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월요일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열정 강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주말에 좀 몸살이 좀 나고 그랬었는데 진짜요? 네,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을 계기로 또 월요병도 이겨내고 우리 또 주식에서는 또 시원한 수익으로 또 일주일을 또 신나게 시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다비드 전문가 함께 하시면서 월요병 한번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뭐 컨디션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까 어쩐지 준비할 때 콧노래를 자꾸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콧노래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증시가 요즘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빠져도 좀 덜 빠지는 이런 의미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주식 전문가가 가장 좋은 거는 증시가 많이 올라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저번 주는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흐름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아마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좀 활기가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종목들 안에서도 갈팡질팡 좀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범 선생님 오늘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번 주 월요일은 살짝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종목들 바이오 업종들 또 수급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가라면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 녹십자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셀트리온도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다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800포인트가 한번 돌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강하게 올해 하반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도 범 선생님 의견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뭐 시장이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오늘은 뭐 제약주들이 힘을 쏘는 모습들은 보였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해 드렸을 때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반도체들의 반도체를 위한 그런 날이 좀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코스닥이 이제 먼저 좀 당겨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구간들을 아직 좀 시원하게 돌파를 좀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붙이고 이런 이제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시장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근데 요즘에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시장이 좀 올라감에도 약간 좀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도 충분히 좀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라던가 뭐 재료 종목들, 이슈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료주들이 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 다음 날에도 가고 한 달 내내 가고 이런 느낌들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좀 순환을 하면서 재료주들 간의 이제 순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도 좀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급등 종목들을 추격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소외되기 쉬운 그런 좀 약간은 평상시보다는 난이도가 일정도는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좀 기술적인 공부라던가 아니면 종목들을 좀 선취하는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온도 차이가 되게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뭐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시장보다는 기술적인 흐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재료주들의 순환매 그 다음 차례 이런 거를 이제 포착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짧은 의견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보셨고요. 나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죠, 앵커님도.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급들이 빠진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또 반대예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데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게 그냥 우연적인 3월달 반등이었는가, 4월달 반등이었는가, 5월달 반등이었는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몇 월달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7월달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4월, 5월, 6월, 7월 계속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의 수급 때문인가요? 개인 수급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은 좀 다르다라고 좀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도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차트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을 보고 또 기관 수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실 때도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참고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매도 나오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은 오늘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오후에 잠깐 좀 잡아드릴 텐데 네. 오늘은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역발상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드릴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종목은 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을 들어간다? 그건 조금 일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개인 수급이라든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거를 잠시 후에 다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그래도 그 종목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데 우리가 그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게 움직이냐면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외국인 단기적으로. 근데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그 고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는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을 보고 종목들을 따라 올라간단 말이지. 대부분 투자분들이. 네.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 수급을 보고 따라 붙는데 그 종목이 사실상 확률이 높은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올 때 그래서 그 종목이 떨어질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네. 범 선생님 항상 길목이라든지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 좋아하니까요. 좀 이따가 차트를 빗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에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네. 이렇게 지수는 좀 갇혀 있는 안에서 네. 종목 안에서는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지금 네. 시장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아까 제가 뭐 증시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좀 아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집중을 좀 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스트레스만 좀 더 받으실 거고 사실 뭐 시장 분석은 약간 좀 실속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요즘에 뭐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하는 거에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아니면은 뭐 경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뭐 두 가지만 가지고 뭐 올라갈 때 아니면 빠질 때 계속해서 이제 막 주고받기 뉴스들만 좀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의 특징적인 뭐 호재라던가 악재라던가 이런 게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대장주들 이런 것도 없고 개별주들 그다음에 재료주들 이런 종목들의 뭐 무한한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급등이 나왔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쏠렸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뉴스를 보시면은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또 유충이 나와가지고 네, 또 신고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천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음. 저도 이제 서울 사람으로서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중구에서도 또 신고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빠르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대장주들이 나가면은 뭐 후속주, 동생주들 이렇게 하면서 뭐 급등의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그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도 뭐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에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유보텍이라는 종목들도 오늘 뭐 엄청난 그 강한 상승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지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뭐 정수기 관련된 종목들 뭐 위닉스라던가 아니면 뭐 쿠콤시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또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생수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삼다수랑 연결되어 있는 뭐 광동제약도 오늘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특징주들이 이런 종목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특징주들이라던가 오늘 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정책 수혜주 쪽에서 그 대선 후보 자들의 지지율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네. 엮여 있는 그런 유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뭐 인맥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돗물 유충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예상하고 뭐 그런 거를 미리 막 뉴스를 보고 뭐 테마를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기는 좀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하나 봅시다. 웰크론 한택 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특징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보여줬고 오늘 이제 연속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의 그 전에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차트상에 뭐 어떠한 단서라던가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들이 이제 포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또 한 방에 이제 또 상한가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종목을 뭐 이제 재료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재료를 미리 선취해서 먼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이런 테마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움직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후속으로 움직이는 종목들한테는 단서들이 나오고 그런 단서들이 이제 항상 또 차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흔적을 좀 남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선물로 제가 이제 뭐 검색기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열정적으로 방송 끝나고 그 야간에 또 이제 추가적인 나머지 공부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던 그런 강의들이 얼마나 이제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지난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저항선을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적으로 121선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이제 검색기들도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선물로 드렸었는데 뭐 바로의 급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을 남겨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급등하는 이런 그 포인트들이 시장에서도 이제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등의 여러 종목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그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그 120일 패턴 그다음에 검색기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121선에다가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붙이고 돌파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안착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죠. 네. 우리 그 앵커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네네. 과거의 저항대를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한번 폭발을 시키면서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고 쉬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왔는데 네. 이 돌파와 안착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한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어디로 잡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121선이요. 121선이면 이 검은색 선이죠. 네, 그쵸. 그럼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패턴대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려놓고 안착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좀 할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 튀어주면서 뭐 오늘은 뭐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좋은 예제가 되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우리의 이제 좀 기법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도 이러한 패턴을 되게 좀 많이 보여줬어요. 오늘 예를 들면은 수돗물 유충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정치 테마주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위치라던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는 단서들을 남기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뭐 이렇게 뭐 하루 안에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들을 뭐 맨날 먹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은 네. 뭐 하루에 5%를 가든 하루에 뭐 10%를 가든 아니면 그 이상을 가든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해서 도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트 공부라던가 차트의 지식을 꼭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오늘 그 노란톡을 또 이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랑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 이제 다시 보기 링크를 같이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지금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랑 종목 상담도 해야 되고 그 기법 강의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나도 차트를 보면서 미리 좀 선취하는 방법들을 먼저 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받으시고 제가 이번 주까지는 그 강의를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다음에는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다녀서 종목 상담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오늘 급등 종목들, 오늘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선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재료주의 무한한 순환 장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범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차트에서 어느 차트를 가장 많이 월봉, 주봉, 일봉 중에서 어느 주기를 가장 많이 보는지 아시나요, 네. 강님? 주봉? 월봉이죠. 네, 월봉. 월봉에서 혹시 50% 급등 나왔던 맞다. 그 월봉에서 네네. 그 다음 달에 또 월봉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5%였나? 10%. 네. 복습을 좀 더 하셔야 틀리네요. 되겠네요. 네. 월봉과 똑같아요. 월봉도 전달에 급등 나왔던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나오는 흐름인데 일봉도 마찬가지죠. 크게 본다 그러면 월봉도 그렇게 나오니까 일봉도 마찬가지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론 차트를 본다 그러면 네.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요즘 핫하죠.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급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런 종목들의 비율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신풍제약 차트와 비슷하게 급등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종목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트들은 1%,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10% 안에서도 1%밖에 안 되는 종목.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종목을 빗대어서 차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손실 볼 가능성밖에 높다. 그러면 아예 내가 지금 올라가는 차트도 말고요. 어차피 확률을 우리가 주식에서는 확률로 보는 거니까. 범 선생님 오늘
제가 6월 달에 강조해드렸던 범선생 7선 종목인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노란톡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화일약품이 오늘 14%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요. 이런 노란색, 이런색. 그럼 뭐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신풍제약처럼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간 차트 안에서는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차트 돌려보거나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된다?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자, 제가 범선생 7선 종목뿐만 아니라 TV 방송에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월봉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업종들을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세경하이테크가 좀 6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6월 달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왜? 지금 6월 달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7월 달에 떨어지고 있거든. 그런 얘기를 본다 그러면 6월 달에 오히려 떨어졌던 종목들이 7월 달에 올라가는 흐름이 많은데 범선생이 봤던 뭐 캠시스 이런 종목도 이번 달에 15% 이상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저번 달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하락 10% 정도 하락이 월봉으로 봤을 때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붙을 것이냐 추세적으로 하락할 종목을 볼 것이냐 이런 거 보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대부분 수급이 좋아요. 네. 수급이 좋다는 건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그 확률 보고 차트 보고 따라 들어간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따라 들어간다. 근데 외국인 매수하면 다 외국인 수급만 보고 온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근데 범선생 항상 역발상 오히려 월봉 그럼 7월 8월 달을 공략하실 거라면 7월 달에 떨어지고 있는 업종들을 보신다 그러시면 좀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왜? 수급은 결국 테마주 순하는 거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캠시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캠시스. 본다 그러면 캠시스가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범선생은 7월 달에 유망할 수 있는 업종으로 추천드렸어요. 그럼 외국인 수급 본 것도 아니고 차트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종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본 거 그리고 수급이 오히려 매도량이 많이 나온 업종들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화일약품 볼까요? 6월 달에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거의 21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6월 달에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닥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월봉으로 본다고 하면 화일약품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붙지 않아도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만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많다. 그러면 지금 화일약품도 말씀드렸고 세경하이테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이 오히려 6월 달에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수급이 나오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안 좋은 이슈가 있거나 기관들이 알만한 안 좋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손절을 치는 과정이 좀 많은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공략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범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리를 공략할 수 있게끔 떨어진 종목들만 오히려 보셔라. 그래서 제가 검색기도 만들어드렸고 그거를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들 지금 드렸죠. 최근에 급등 나왔던 게 레고캠 바이오예요.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 급등할 때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급등할 때 따라 붙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범선생은 이런 자리에서 잡으라라? 아니죠. 떨어지면 잡아라라는 거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죠. 예를 들면 47,000원 아래서.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주식을 배웠던 거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세가 탈 때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좋아지거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근데 그게 지금 된 지가 주식 역사가 30년이 넘어갑니다. 외국인이.
그쵸? 외국인 수급 보고 들어와라? 그게 벌써 지금 증시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외국인 수급 보고 아직도 추세만 보고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역발상 다시 꼬아야 돼요.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종목을 얼마나 싸게 잡을 것이냐.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을 얼마나 매도 나오는 종목을 얼마나 이런 관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범 선생이 이런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게끔 낙폭과대. 근데 이건 뭐 차트를 잘 모르거나 주식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만 제가 발굴할 수 있게끔 조금 쉽게 도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범 선생 검색기라는 낙폭과대 검색기라는 걸 만들어 드렸는데 아직도 그거를 받지 못하셨다. 나는 아직도 급등주 올라가는 종목만 보셨던 분들은 한번 발상을 바꾸셔가지고요. 좀 떨어진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를 범 선생 검색기를 통해서 또 이걸 설정하는 법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오늘도 또 하신다 그러시면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네. 들어오셔서 제가 드렸는데 지금 방송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올라가도 뭐 떨어진 종목도 한번 어떻게 공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오늘도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이랑 범 선생님 두 분 다 급등 전에 선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분의 강의 들어봤고 방금 범 선생님이 길목 검색기 다시 한번 노란톡에 올려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은 강의 후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수목금 동안 진행하셨던 온라인 무료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노란톡에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완벽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혹은 또 조금 더 깊게 이 강의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들어오셔서요. 이 링크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 선생님의 검색기도 다시 한번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강의가 끝난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을 두 전문가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포인트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들어오셔서요. 상담을 원하는 전문가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절 가즈아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다비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석 ENG 봐주세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335원이라고 하십니다. 신석 ENG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쪽에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 좀 가벼운,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풍력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정책 이후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네. 지난번 뭐 정부에서 이제 발표 이후에 한번 조정 구간들과 좀 내려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위쪽으로 한번 뻗어갈 때 쭉쭉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위쪽으로 좀 쏘아갔을 때 추격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적게 좀 내려온 그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아래에서 좀 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와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좀 받아주고 돌리는 자리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변동성 짱대 양봉 이런 걸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가의 뭐 방향성과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기대하고 더 봐야 되는 그다음에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매수가랑 그다음에 주가의 지금 종가가 뭐 거의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네. 지난번에 나왔었던 이런 양봉 짱대 양봉들을 기대하면서 이 양봉
이후에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에서 지난번 전 고점 때까지 이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 한 9에서 10% 정도의 상승률이 대략 요 정도 구간대까지 이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전에 분할 매도를 목표로 좀 해보시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어차피 지금 뭐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발표는 나오고 로드맵은 나왔으나 앞으로 이제 좀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요런 그 좀 윗꼬리가 뭐 달린다 하더라도 한 방의 변동성을 세게 주는 요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매물대 안에서 뭐 10% 수준 전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신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1,600원 사이 요 정도 구간대까지도 추가적인 한 방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1,450에서 1,500 요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는 좀 더 세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이게 약간 좀 뭐 아쉬워지고 좀 약간 불안불안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이 뭐 1,250선 여기를 이탈하는 이런 가격이니까 뭐 거기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는 좀 여유롭게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관망할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 시점 손절가 라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막내공주님이 남겨주셨고요. 주식 범선생님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후성 봐주세요. 매수가는 1,200원, 보유 비중 50% 조금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후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범선생님? 후성이요. 네. 12,000원. 일단 차트는 거의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첫 번째로는 월봉이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월봉 자리로 봤을 때 언제 거래량이 들어왔냐면 작년 7월달, 그럼 7월달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흐름이고 13,000까지 올라가다가 시장 낙폭위에서 떨어졌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나머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솔브레인이라든지 캠트로스 이런 종목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가총액이 7천억대 지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오히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없다고 그러면 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봤을 때 올해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거래량이 저번 7월달 그리고 나머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잘 갔을 때 후속 테마로 10,0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 더 한번 9월달까지 한 2개월 정도 좀 넉넉하게 보시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되 10,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좀 넉넉하게 보시고 10,000원 이상에서 제가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제가 보고 있는데 노란톡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채팅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남겨주셔서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가셔서 채팅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풍선 플러스 모양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채팅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10분 정도 가량이 조금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다비드 전문가님과 범 선생님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전문가님 입력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양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다비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BH, 종목명은 BH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5,500원. 이분도 보유 비중이 좀 큽니다. 보유 비중 60% 갖고 계시는데 BH 네. 좀 괜찮을까요? 네,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필명을 끼약으로 하셨는데 이 매수가가 아주 그냥 끼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매수가를 보니까 그러니까 종목명을 들었을 때는 되게 반가웠는데 네. 매수가가 좀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항상 좀 강의를 해드리면서 8월 달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갤럭시 언팩 행사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상한가하고 날아가고 급등이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차트 강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이 검은색 기준선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저항대가 저항선 붙이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네. 돌파가 나오니까 이 저항선에서 이제 위쪽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붙이니까 과거의 저항대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양봉 올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긴 방향성이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미리 잡아야 되는 자리를 좀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끼양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그 강의 들을 수 있는 링크 꼭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BH를 여기서 잡을 수 있었던 기법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를 좀 궁금한 게 한번 저기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21선을 네. 돌파를 하면 상승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근처 말고 조금 위에서 잡는 거는 안 되나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많이 상승을 하고 이미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이제 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고 네네. 단기적으로 급등으로 이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좀 방향성이 힘이 빠졌을 때는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한 번 더 하시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먼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매수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으나 저는 얘는 이제 한 번 더 기다려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단기 평선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아래쪽에다 이제 매물을 좀 쌓으면서 약간 좀 작지만은 새로운 좀 단기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떠 있는 갭상승 흐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얘는 그 손절선이라든가 기준선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제가 23,000원을 좀 마지막 구간으로 이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 오면은 절반 정도는 덜어내세요. 이 고점에서 잡을 만큼의 그 60%를 잡을 만큼의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매물대는 다음 26,000원 정도에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그 구간을 준다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들 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양봉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재료와 이슈는 좋으니까 그런 것만 보여진다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나눠 가되 27,000원 돌파까지 추후 좀 목표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끼영님 종목은 좀 지켜봐도 되나? 갭상승 후에 매수를 하신 만큼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비중은 축소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범 선생님 YG 엔터테인먼트 39,65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 20%입니다. 강명훈 님이 남겨주셨고요. 엔터주의 향후 전망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종목 찾다가 제가 평단가는 못 들었는데 다시 평단가가요? 한번, 네. 39,650원이요. 39,000. 그때 엔터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잖아요. 네, 엔터 흐름은 지금 워낙 좋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네이버가 SM 그 지분을 조금 인수를 맞아요. 했다는 그런 이슈에서 방탄소년단. 네, 그래서 좀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YG 엔터도 시간으로 조금 떠 있긴 한데요. 저 평단가가 아직은 조금 낮으신 상태네요. 아직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주봉, 일단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이 저번 달에 6월 달에 50% 이상 급등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90%다 말씀드렸죠. 근데 네. 지금 흐름이 20%밖에 못 갔네요. 그러면 급등주는 아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월봉을 보셨다 그러면 일봉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21선 지지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 매물대가 어디냐? 지금 강력한 매물대는 45,000원 부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YG 엔터 물론 지금 뭐 블랙피크라든지 또 이슈가 되는 그런 그룹 소속 가족사도 있는데 45,000 여기서 45,000원 부근이면 분할 매도해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엔터가 7월 달에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8월 달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 반등 나온다면 4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고 깨진다 그러면 지금 3,700, 500원 여기 떨어지면 비중을 줄이시길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전문가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오늘은 범 선생님이 강의해 주셨는데 그 길목 검색기 올려드린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은 온라인 무료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쟁개미님이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파인텍, 매수가는 1,830원,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고요. 믿고 보는 다비드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시면서 질문을 목표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미 뭐 먹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분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 봐요. 확신이 좀 있으신지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보니까 매물을 좀 소화를 해내고 있고 위쪽을 자꾸 툭툭 건드리는 게 여기서 만들고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차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뭐 지금 아래 검은색 기준선도 잡혀 있고 저점이 이렇게 좀 터치가 됐었던 이 박스가 명확하니까 이 아래가 이탈되는 구간에 이제 손절가로 대응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뭐 이 종목을 보면서 위쪽으로 좀 더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1900선 요 정도까지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일봉상에서는 차트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과 그다음에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좀 멀리 있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뭐 2,000원 뭐 여기에는 이제 좀 매물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2,000원대 여기 구간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는 대략 뭐 10% 정도 구간에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그림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한번 터지면은 뭐 그 상승률이 뭐 8% 10% 이렇게 좀 잘 뽑히는 종목이니까 네. 좀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가 한번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짱대 항목 혹은 뭐 슈팅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000원 전으로 온다고 하면은 대략 지난번 전고점 대랑 맞닿지는 뭐 9,950원 선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가를 한번 잡으시고 여기서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상의 흐름들을 좀 뭐 10% 15% 이상의 뭐 상승률들을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의 손절가만 잘 잡아보시고 이 종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꼭 지켜달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트 로켓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경인 양행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9,300원, 보유 비중은 10%. 경인 양행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차트가 일단 뭐 살짝 위에서 조금 매수하시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신고가 패턴이긴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 이게 월봉인데 지금 본다고 하면 6월 달에 급등 차트는 아니에요. 36%밖에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확률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낮거나 높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일단 급등 여태까지 경인 양행이 30% 이상 올라갔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약간 급등 이력이 좀 보였던 흐름,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지금 21선으로 깨졌다가 올라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9,300으로 본다고 할 때는 충분히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경인 양행이 그 폴더블, 그 필름을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폴더블 테마가 불 때 과거 이 원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그 포토 레지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해가지고 많이 매스컴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매스컴 나왔던 종목 재무적이나 아니면 차트가 회사가 좋다는 건데 네. 흐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데 손절보다는요 추매 라인으로 비중이 작다 보니까 8,300원 8,300원 라인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2차 매수 비중을 지금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동일 비중으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범 선생님이 경인 양행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남겨주고 계시네요. 상상파티님, 다비드님 제발 ITM 반도체 봐주세요. 매수가는 69,95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상상파티님이 가지고 계신 ITM 반도체. 다비드님 어떻게
보이신가요? 네, 그 매수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매수가요? 주시겠어요? 69,950원. 69,950원이요. 뭐 지금 이 종목이 막 이렇게 막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 되게 좀 그 긴급하게 부르셔서 매수가 너무 높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ITM 반도체가 과거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고 저도 이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좋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제가 강의해드렸던 바닥에서 차트가 열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상승이 그 가치만큼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의 분위기를 아직 타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을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지금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냉철하게 그 다음에 좀 위아래로 짧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종목의 분위기가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하향 쪽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터닝 포인트를 여기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서 여기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여기서 이제 좀 딱 판가름이 날 것 같은 딱 그런 이제 위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57,800원 메모하셔서 기억을 하시고 지난번에 그 쌍바닥이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아래 공간에 받쳐주는 매물 공간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투매가 같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칼같이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63,500원 이쪽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때 이제 분위기에 그 당시에 갖다 붙일 때를 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이 정도 가격까지 이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꼭 재차 상담을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 선생님이 도와주실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 강하게 나왔죠. 그럼 내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반도체와 그리고 5G 그리고 바이오 이 업종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번엔 다비드 전문가님. 네, 뭐 되게 좀 빠르게 막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오늘 방어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수하셨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반도체 쪽에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고 제가 해드렸던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은 단타를 꼭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주들과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짧게 돌리면서 여러 개를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약간 좀 공격적인 매매를 권장드리는 시장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친구 1부 용쟁호트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트 들어오시면 오늘 범 선생님의 길목 검색기와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